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던 기업은행 필기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기업은행 필기 이제 통과하시고 나서 가장 빠른 면접이 29일부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당장 합숙 면접이 앞에 있으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간단한 기업은행 면접 대비 특강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업은행 면접 컨설팅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그룹은 29일로 잡아뒀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접수하시는 그 일자를 봐서 그 일자에 맞춰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사전 안내 드리고, 댓글에 그 신청 주소 달아놨으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판매와 개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사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내가 말을 잘한다 보다는 얼마나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의견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룹 특강을 들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혼자 준비하시기보다는 스터디 준비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 특강 같은 경우 인원이 모이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을 예정이니까 일단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얼마나 안에서 기업은행 가서 실제로 그 조직 안에서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실 수 있을지 연습이 가능한 정도의 인원이 모인다면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기업은행 면접 유형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스 브레이킹도 있고 뭐 팀 이름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 뭐 체육대회 같은 다양한 면접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면접은 인성 면접과 협상 면접, TPT 면접, 마인드맵 면접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튿날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면접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은행과 금융권에 대한 기초 지식과 아이디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협상 면접과 T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직 단위로 움직이시면서 스터디나 이렇게 그룹 특강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아이디어를 풀어가는지에 중점을 맞춰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행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냐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정말 사람들과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혼자 하시기보다는 다 같이 하시는 걸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성 면접 보겠습니다. 제가 농협은행 특강 때도 비슷하게 띄워드렸는데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 준비해 주시고 왜 행원이 되고 싶은지랑 지원 동기 꼭 준비해 주시고요. 캐릭터 잡기 밑에서 설명드릴 건데 캐릭터 잡아주시고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초와 1분 자기소개 같은 경우 경험꼬리 질문형과 강점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매번 이렇게 기업 특강마다 띄워드리는 건데, 경험꼬리 질문형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이 기업은행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 경험 하나로 말씀을 하시면서 면접관이 그 경험에 대해서 꼬리 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면접 분위기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는 1분 자기소개서 유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강점 자랑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딱 특출난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은행에 입행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강점 자랑형을 사용하여서 첫째, 둘째 하면서 어떤 역량을 쌓아서 내가 뭐뭐뭐도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준비된 인재인 점을 보여주실 수 있는 강점 자랑형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캐릭터 잡기입니다. 각 면접마다 어떤 역할을 맡을까라고 이제 제가 해뒀는데요. 기업은행은 1박 2일이라는 긴 시간 면접이 진행되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각 면접 유형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전반적으로 1박 2일 동안 어떤 컨셉을 갖고 가야겠구나 라는 게 잡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팀PT 면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팀PT 면접에서 중요한 게 행운처럼 뭐 경청하는 역할인 것 같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거를 보완해주는 역할이, 서포트해주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럼 나는 팀PT 면접에서 주로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역할을 맡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각 면접 유형마다 뭐가 중요할지, 기업은행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를 생각하시면서 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걸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경제 지식 질문 같은 경우에 인성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예전에는 인성 면접에서 어려운 금융경제 지식을 물어보면 그거는 면접관이 널 떨어뜨리려는 시그널 중 하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사실
학생 중에서 금융경제 지식 질문을 들었어도 합격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금융경제 지식에 어떻게 내가 대처할 수 있을지를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 필기 붙으신 분들이니 아마 충분히 어느 정도의 경제 지식을 갖고 계시긴 하겠지만 먼저 중요한 건 내 입장이 아닌 고객과 은행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갖고 가시면 되고요. 이거 필기하시면서 정리했던 기본적인 경제 용어 정리하고 국내 경제 금융 현황 정리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기본적인 이외에도 마인드맵 면접이나 PT 면접에서도 제안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 지식 쌓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모르는 질문이 나왔다면은 사실 좋은 건 그냥 인정하고 다음번에는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뭐 아니시면은 대략이라도 알고 계시면 만약에 고객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답변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가 기업은행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업은행 면접 같은 경우 뭐 이런 그냥 여러분이 유형만 알고 가시고 실제 스터디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가이드만 잡아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협상 면접입니다. 보신 분들은 어떤 면접인지 알겠지만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도저히 어떤 면접인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먼저 협상 면접 같은 경우에 양측에 다른 상황이 주어집니다. 각자 맡은 입장에서의 유리한 협상 조건을 갖고 오면 되는데요. 협상 조건이 한 5개 정도로 다양해 있고요. 협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종종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건표에 있는 최대값을 넘어서 이걸로 일단 주장을 하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극한의 값을 내세우면서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건 최대한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듣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을 끌어오시면 되고요. 협상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정리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10분간 사전토의가 되고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팀 간 적절히 얘기를 하셔서 팀원끼리 팀원끼리 어느 정도의 이제 회의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거 해주시거나 혹은 회의 시간에 저는 A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맡을 테니까 누구님은 B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역할을 미리 나눠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예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재작년쯤이니까 어떤 학생한테 받은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뭐 은행 측, 학교 측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각 측에서 조건, 이렇게 임대료, 수신금리, ATM 개수, 기부장학금, 계약기간 등이 여러분이 협상을 하셔야 할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임대료 200만원 할 경우 은행 측은 0점을 갖고 가게 되고요. 수신금리 2%를 갖고 갈 시 10점을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총 점수를 합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협상에서 이긴다, 진다는 여러분의 합불에 크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요. 여러분이 협상에서 임하는 자세가 합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좋은 점수를, 높은 점수를 갖고 오진 않아도 되지만 협상을 하셔서 적당한 포인트의 점수를 서로 갖고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표가 주어지고요. 상황과 은행, 대학별 따로따로 입장이 제공이 됩니다. 상황은 양측에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요. 은행, 대학은 각각 제공되고 그 조건, 이 위에 나왔던 조건과 각자의 조건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요. A대학교와 B학교의 은행 계약이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C은행과 A대학이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거에 대해서 협상해야 한다라고 제시가 되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신 분이 졸업생이고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었고 이렇게 조건이 제시되고요. 대학 같은 경우 이렇게 조건이 제시돼서 여러분들이 10분간 협의 시간에 누구님은 어떤 역할을 맡으세요? 어떤 조건을 협상하세요? 이런 식으로 롤도 정하고, 우리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상대팀은 어떤 걸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걸 내세워서 협상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를 미리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협상 면접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아마 마인드맵 면접일 거예요. 예전에 그 추측하는 문제 면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는데 마인드맵 면접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앞에서 면접관과 1대1로 설명하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마인드맵 면접 같은 경우에는 9분간 준비를 하고 3번 발표를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이 경제 흐름과 기업은행 발전 방안 등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인드맵 면접은 통보가 아닌 소통이라는 거, 그리고 직접 칠판에 그려가면서 연습해 주시고요. 은행원의 자세 숙지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9분간 마인드맵 면접 자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먼저 주제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황 키워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주제에 대해서 주제가 나왔어요. 3개 주제 중에 뽑거든요. 그 주제 중에서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텐데 이 A 주제에 대한 현황이 어떻지 하면서 키워드 정리해 주시고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기준을 잡아서 나는 그럼 이걸 어떤 논리로 풀어야겠다. 어떤 흐름, 마인드맵이니까 어떤 흐름으로 갖고 가야겠다라는 거 정해주시면 되고 보통 3가지 근거에 기반해서 어떤 내용 말할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9분 동안 이 내용을 다 써서 준비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키워드로 잡아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칠판에 어떻게 그려나갈지까지 9분 동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여태까지 기출이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뭐 발표형, 뭐 우선순위대로 발표해라, 뭐 이런 거, 방안형, 어떤 방안이 있냐, 전략이 있냐, 비교형, 뭐 비교해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부분 방안이 가장 여러분이 발표한 시기도 무난하실 거고 방안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발표 순서는 2가지 버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정말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제가 기업은행 어플과 헬스 콘텐츠 접목 방안이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주제로 먼저 인사하시고 주제 설명하고 현황 소개해 주시면 돼요. 뭐 어떻게 주제로 하겠다 인사하고 현재 헬스는 어떻게 하면서 이거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나눈 기준, 제가 아까 위에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기준을 잡으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바로 밑에서 보시면 될게요. 자, 저는 이런 헬스의 의미를 넓혀 뭐 헬스를 뭐 멘탈 헬스, 신체적 헬스, 금융 헬스로 나눠서 뭐 마케팅을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접목할지와 관련한 기대 효과 정리해주시면 되고 마무리 멘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칠판 같은 경우에는 3가지면 이렇게 3가지 여기 할게 3가지 뭐 여기 글씨를 써 A, B, C 글씨를 써서 여기에서 계속 마인드맵 이어나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 순서 버전 2는 중심 키워드 잡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 주제를 맡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 홈트가 생각난다. 아니면은 다들 홈트를 통해 집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 어플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를 활용해서 3가지로 나눠서 하겠다. 뭐 간단히 손 안으로 해결하는 뭐 정신건강, 금융헬스 이런 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중심 키워드를 잡고 정말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유형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 순서가 어떻든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밑에 볼게요. 은행원의 자세와 주의할 점 보겠습니다. 이 면접에서 대부분 분들이 나 여기서 말 진짜 잘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논리적으로 막 풀어나가시는데 물론 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 말 잘해야 돼 라는 생각에 바뀌게 되면은 정말 그냥 앞에 계신 면접관님께 통보하는 식이 돼요. 이거는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설명하는 유형이 되는데요. 이 면접은 내가 은행원이고 앞에 계신 면접관님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응해주시면 돼요. 눈을 마주치시면서 정말 행원이 고객에게 설명하듯이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투도 행원의 말투처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대다수 분들이 저랑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등을 져요. 면접관에게 등을 지고 등을 돌려서 칠판으로 쓰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일일이 다 써가면서 눈앞에서 써가면서 설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은행 가서 상담하실 때 은행원들이 여러분의 눈을 안 마주치고 일단 다 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논리보다 중요한 건 자세니까요. 차근차근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기업은행 면접 가이드 강의 띄워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꼭 스터디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판매와 그룹 특강은 밑에 나간 댓글에 주소 기재해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